우리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월요 경제 핫이슈입니다. 세계화 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상석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살펴볼까요? 네, 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요. 그간 어렵고 위태위태했었지만, 그럼에도 뭐 정성을 쏟아서 지키려고 했던 이 남북 관계의 공든탑이 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주였었습니다. 그러게요. 최근 이 코로나19의 N차 감염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고요. 대북 이슈까지 겹치게 되면서 경제가 여전히 좀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상식적으로는 이런 좋지 못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뭐 경기 전반이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게 되면서 여전히 몇몇 지역이 이제 부동산 투기가 성행을 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났었습니다. 예,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6.17 부동산 정책 다시 한번 발표하게 되면서 칼을 빼들었는데요. 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말씀하신 대북 문제하고 오늘 다룰 6.17 부동산 정책에 대한 뉴스가 지난주 언론의 주요 관심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정부의 부동산을 잡겠다 이런 의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제도를 피해서 이 투기적 그런 관행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는데요. 계속적인 문제를 야기해 왔기 때문에 이제 점점 강도가 좀 세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투자를 안 한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던 증시보다도요. 예. 이 부동산의 급등으로 인해서 집이 없는 자의 서름을 느낀 국민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겠네요. 예. 네, 어쨌든 이번 규제를 두고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간 뭐 충분한 시간을 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지금 와서 이 볼멘 소리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또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네, 뭐 그래서 규제의 필요성이 늘 언급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부동산, 특히 뭐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이런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 된 것은 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죠. 자, 이것이 뭐 일반 서민들에게 유일하게 자산을 증식하게 해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었자 이 방법이었다. 이런 점에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네. 자,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국가의 급격한 성장이라는 거시적 경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납득할 수 있었는데요. 네. 현재 세계 위기의 이제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지역을 벗어난 곳을 중심으로 이 가격 급등이 나오는 이상 현상은 누가 봐도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때문에 이 정부가 이번에 6월 17일에 강력한 규제책을 재차 빼들었고요. 이는 작년 12월에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그런 수순이었었습니다. 네. 새롭게 발표된 정책은 초강력 이런 형용사가 붙을 만큼 아주 강한 그런 제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초강력 6.17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뭐 하나씩 좀 짚어 주시죠. 네. 규제를 강화해 오게 되면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또 잡히지 못했던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도록 좀 세세하게 제도가 보완됐다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요. 예. 네, 두 가지 키워드로 바뀐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확대라는 점입니다. 네. 서울을 옥죄니까 이 투기 수요가 결국은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과열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 경기도 수원이라든가 뭐 안양, 구리와 같은 이 투기 과열 지구를요. 기존 31곳에서 48곳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예. 거의 경기도의 뭐 접경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도시들이 여기 포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또한 이 말씀드렸던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도 주요 도시, 그리고 또 인천, 대전, 이 청주 등을 대상으로 이 조정 대상에 이제 편입을 시켰습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 역시 44곳에서 69곳으로 거의 50% 가까이 확대를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예. 며칠 전에도 청주 지역의 부동산
그 청주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가 비상식적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뭐 결국은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게 됐네요. 맞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이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은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하게 되는 아주 아, 고강도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예. 또한 이 조정 대상을 포함한 모든 규제 지역 내에서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다면, 예.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이 해당 주택에 전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들이 살 집이 아니면, 예. 빚내서 굳이 부동산에 돈을 넣지 말라, 이런 예. 강력한 메시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전세를 낀 채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른바 갭투기 투자 우리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자, 이런 갭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가 좀 반영된 정책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617 부동산 정책의 두 번째 키워드는 법인과 재건축 조합원에 관련된 제도의 강력한 규제 여기에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또 있겠습니다. 예, 예. 뭐 개인 간 거래가 막히다 보니까 네, 법인으로 편법 증여를 하는 등의 수법도 그 최근에 국세청을 통해서 많이 적발이 됐는데요. 그렇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방책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에서도 뭐 지난 한 달 동안에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서 많이 이제 검사를 했고 그 안에서 이제 법인과 관련된 법인 설립을 통해서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방식 등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걸리게 됐었죠. 네. 자,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이 법인이라든가 또는 재건축 조합원 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게 됐습니다. 네네. 자, 일단 기업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요. 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가 아니라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최고 세율인 3에서 4%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 법인 사업체라면 뭐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주택 투자에 집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에요. 맞는 말이네요. 예.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강화됐는데요. 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이제 재건축 단지를 구입하게 될 경우에 2년간은 분명히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제도를 적용한 것인데요. 예, 예. 자, 이것은 이 갭 투자 수요를 막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 주택을 사들여서 조합원의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재건축 뒤에 그곳에 실거주자만 주택을 사라 이런 일관적인 정부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번 정책을 두고요. 주택이 정말 필요한 신혼부부는 대출이 더 어려워져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상당히 골치 아프고 또 제도는 항상 완벽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사실 주택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히 세심히 좀 다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주택 경기가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누가 봐도 이 정상이 아니다 이런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네, 이 소득 수준에 부합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모은다면 살 수 있는 주택, 또 길을 사이에 두고 사회적 계층이 갈려버리는 비상식적인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더 이상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분명히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정책적으로 또 정부의 그런 어떤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누군가에는 이 타이밍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규제가 굉장히 아쉬울 수가 있겠는데요. 좀 더 길게 본다면 당연히 가야 될 길이고 또 부동산 버블이 터져버려서 잃어버린 40년을 경험 중인 일본의 길을 똑같이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 지금이 좀 적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더 세밀한 제도적 보완을 향후에 좀 내놓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화 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였습니다.